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9차시와 10차시를 한꺼번에 하고 4단원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간단한 내용 맞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한번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서양 문물 얘기했다면, 이제 서양적 세계관, 또는 거기에 나와 있는 문화와 사상적인 변화 사례, 그리고 근대적 지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는요. 네, 20년 뒤면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이죠? 그렇죠. 20년 뒤면 여러분이 한 39에서 40 맞나요? 이 될 텐데,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평택에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을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근대 문물의 수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100년 사이에 기존에 살던 모습이랑은 전혀 다른 지금의 모습, 오히려 100년 전이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는데요. 20년 뒤면 또 달라질까요? 어떤 친구는 달에 살고 있을 친구들도 있을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있을지 한번 써보시기, 댓글로 한번 달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부터 이제 9차시부터 할게요. 여긴 9차시고요.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거는 만국공법입니다. 만국공법이라고 함은 18세기 이후 서양 국가들이 주권국 간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면서 만든 일종의 국제법 질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국에서 공통으로 통하는 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국이라는 여러 나라죠.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여기서 키워드로 이야기를 할 건 바로 이겁니다. 주권국 간 대등한 관계를 지향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는요, 서양 열강이 차별적인 국제 질서와 불평등한 조약의 합리화에 이용됩니다. 왜? 너희들은 주권국이 아니잖아. 너희들은 우리랑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차별할 수 있고요. 너희들은 불평등하게 할 수 있어. 라는 걸로 오히려 간단하게, 오히려 그 자신들이 식민 지배하는 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각국에 있어서 이 만국공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일본, 조선을 한번 살펴봅시다.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서양 열강의 지배라기보다는 서양 열강들이 굉장한 많은 이권들을 빼앗아 갔어요. 특히 전쟁을 할 때마다,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표적으로 의화단 사건 같은 경우, 의화단 운동을 통해서 8개국 연합군이 와가지고 베이징을 때려 부셨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양과 교섭을 할 때 만국공법을 활용해서 우리도 주권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만국공법을 근거로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똑같이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도 이를 활용해서 자기네들의 이속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요. 예, 불평등 조약 개정하려고 했던 건 여러분 저번에 쌤이 메이지 유신할 때 설명했던 그 이와, 그렇죠, 기억나죠? 이와 구라, 그렇죠, 사절단이 가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자 노력했다. 그렇다고 개정을 바로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네, 초기에는 부정적으로 이 조선에서는 만국공법을 봤어요. 왜? 영국이 갑신정변 이후에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하기도 하고요. 청나라가 내정 간섭, 우리가 너희들의 종주국이다, 주인된 국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만국공법을 부정적으로 봤다가 그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도 깨갱하네 이후에 이 만국공법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주권국으로서의 자주 독립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만국공법 보시면 나오겠지만, 네, 국가를 다스리는 일상의 권리를 이르러 주권이라고 하는데, 이 주권은 안에서 행해지기도 하고 밖에서 행해지기도 한다. 주권이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각국의 법도에 따르며 그것은 백성에게 맡겨지기도 하고 군주에 기속되기도 한다. 주권이 밖에서 행해지는 데는 반드시 타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각국은 그 승인 여부를 모두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권국 간의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려고 했던 만국공법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이론은 바로 사회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들어보셨나요? 진화론 들어보셨나요? 진화론이라고 하면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다윈이 만들었던 종의 기원이라는 가지를 가지고 적자 생존 또는 약육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회진화론인 것이라고 하면 사회에서도 이 약육강식과 자연 도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양 열강의 약소국 침략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흐리게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여기 차이니즈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재팬이라고 써 있습니다. 발전을 해나가면서 일본어로 써 있으니까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까 일본인들이 그린 거겠죠. 일본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나가는데 자연스럽게 중국이 도태되는 모습을 풍자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사회 진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에서 사회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도 그러니까 서양처럼 서구화된 물물을 받아들이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같은 것들 개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강해지자라고 하는 논리로 이 사회 진화론이 받아들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일본에서는 이 약육강식의 논리를 내세워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서 침략을 정당화한다. 왜? 우리가 조선 너네보다 더 발전했으니까 라는 논리를 내세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토 히로유키가 이야기를 한 걸 보시면은요, 백인이라는 우월한 인종이 야만스러운 미개인들과 침략, 약탈, 전쟁을 벌이는 것은 결국 세계 전체의 진화를 촉진하는 자연 선택 법칙에서 나온 것이다. 맞나요? 글쎄요. 그 당시에는 이게 대표적인 논리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네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등 인종이 멸종에 이르고 우월 인종들이 전쟁으로 그 문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진화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한 국가고 우리는 그래서 침략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인 거죠. 청과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통해서 생존 능력을 향상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문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등의 모든 것들을 서구가 발전한 것처럼 발전하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변법자강 운동이라든지 애국개몽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이제 육일준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육일준, 대표적으로 육일준이 있겠고요. 청나라 같은 경우는 양계초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회 진화론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약육강식 원리에 따라 행위로 정당화했다는 거. 왜? 서양 열강이 니네가 우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침략을 하는 거야라고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9차시는 마무리하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차시인 10차시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문에 대한 이야기. 신문의 역할은 소식을 알려주는 통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이제 청나라의 신보, 일본의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그리고 조선의 독립신문부터 황정신문, 대한매일신보 등등이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각각 통제하려고 했었다라는 거. 왜? 정부 모든 소식을 다 오픈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는데 그걸 국가에서 검열을 하려고 했었다라고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신문, 그 다음에 일본의 매일신보,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그리고 중국의 청나라의 신보 등등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적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서 그 다음에 목표로 하는 게 대학이지요. 대학이라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있었던 기본적인 학교는 서당, 서원, 향교 이런 학교들이 있었다면 이때부터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종쳤네요. 네, 됐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학제를 개정을 하면서 도쿄 대학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학당, 중학당, 경사대학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경성제국대학, 물론 이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대학이지만 대학 교육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근대적 교육,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있는 것처럼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지는 근대적인 학교가 만들어지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 학제 개정, 요 같은 경우 일본의 이야기, 요거는 청나라,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표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교육 입국 조서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교육 입국 조서인데요.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를 굳건히 하기 어렵다. 세상 형편을 돌아보며 부유하고 강성하여 독립하여 웅시하는 여러 나라는 모두 그 나라 백성의 지식이 계명하였다. 지식의 계명함은 교육이 잘 됨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니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이제 내가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널리 설치하고 인재를 양성함은 모두 신민의 학식으로 국가 증흥에 큰 공을 세우게 합니다. 신민은 충분애국하는 마음으로 덕과 체와 지를 함양하라 등등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의 학교 개설, 학교 설립 등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사대학당이라고 나와 있죠. 예, 경사대학당은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의 베이징대입니다. 베이징대학교입니다. 네, 요 정도만 여러분들 이 베이징 대학교는 나중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사운동을 주도하던 세력이 바로 이 베이징대 북경대학교 학생들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 교육입니다. 여성 교육. 그 전까지는 남녀 7세 부동석이니 부부가 유별하니 남존 여비 사상이 있니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남자와 여자를 굉장히 분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이후로 대표적으로 이제 근대적 여학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근대적 여학교 대표적인 게 바로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가 이화학당을 만들어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대적 교육을 실시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화학당 출신의 인재가 바로 이 유관순 열사가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한국 줄국 일본에선 여권을 신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남존 여빈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에 넘어가서 서양의 근대적 여성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 있더라. 그래서 대부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부인교풍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여학교 설치 통문이라는 것들을 발표해서 여자도 똑같이 교육을 시키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교과서 165쪽에 더하라고 보기에 여학교 설치 통문의 사료가 등장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사료들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신해혁명 이후에 여권 주장이 고무가 되죠.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여자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 전족이라고 들어봤어요? 전족,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집에서 있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발을 꽁꽁 싸매서 발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했다는 거.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불평등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1920년대에는 신문화 운동을 통해서 남녀관계, 가족제도 변화, 여성 해방 등등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건이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동아시아에서 공통으로 보이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진행해 왔습니다. 9차 시에 10차 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9차 시에서 있었던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사상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10차 시에 있었던 것들은 대표적으로
교육을 중심으로 또는 언론 등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사상으로 등장했던 거 두 가지 있습니다. 뭐 있었죠? 기억나요? 그렇죠. 만국, 네, 공법, 그리고 그렇죠. 사회 진화론 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보시면은 언론 신문 있었죠. 신문을 가지고 근데 통제하려고 하더라. 그리고 근대적인 교육을 통해서 근대적 학제 뭐 예를 들어 대학 그리고 여성에 대한 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더 참고로 이야기를 하면 이 만국공법과 사회진화론은 어떻게 보면 열강의 침략을 정당화하기도 했었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드디어 4단원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5단원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